자, 학교 쓰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패키지를 강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서울에 합격을 한 올해부터 근무를 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랑 저 공부 방법, 제가 했던 방법이랑 뭐 시험장이나 슬럼프가 왔던 또 2차 조언 이런 거 해보고 마지막에 질문 같은 거 좀 받으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뭐 이름이나 저에 대한 그런 소개보다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적어왔거든요. 지사밖에 써있는 게 보이죠? 제가 사실 시험을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 저 시험을 많이 보고 그래서 결국 끝에 붙을 수 있었는데 그 1년에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생각하는 게 또 있잖아요. 내가 올해 공부를 뭐 할까? 안 할까? 또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저는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도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제가 교사를 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교사를 하면 좋을까? 또는 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기간제도 여러 번 했었고 뭐 강사도 해봤고 다른 길도 여러 개 있었는데 교사를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을 접할 때 가장 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도 이런 네이버 뉴스 이런 거 보다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이나 또는 뭐 교육 관련돼서 비리글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내가 가가지고 좀 일해가지고 좀 교육질 높은 사람이 돼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있었고 또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또 이런 걸 기반으로 나중에 한 6월 7월 돼서는 또 공부가 안 될 때도 공부를 내가 정말 딴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돼가지고 좀 도움이 돼줘야겠다 이런 좀 건방진 생각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공시험을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아니고 여러 번 봤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전 시험을 떨어지고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제가 그 시험지를 이렇게 놓고 답안지를 딱 놓고 동일쌤 모음 답안을 놓고 딱 틀린 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다 이런 걸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다 맞췄는데도 내가 떨어지면 전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그게 안 돼서 여러 번 지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 모르는 거 말고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는데 틀렸네, 뭐 실수했네,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만약에 제가 정말 모르는 것만 다 틀렸는데도 시험에 떨어졌으면 저는 이제 공부를 그만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 하지만 되게 아쉽게 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다 안에 공부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되짚어보고 정확히 명시화 해놓으면 앞으로 1년 동안 긴 레이스를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좀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미리 한번 지금 3월이니까 초반에 잘 기틀을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네, 저는 공부 방법이랑 환경 조성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고 다 환경이나 공부 방법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강이랑 인강이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패키지 들었던 그 전해에도 동일쌤 수업을 들었는데 저 인강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인강을 들을 때 단점들이 물론 있어요. 저는 사실 인강을 들을 때 좋은 점이라 생각했던 거는 인강을 들을 때 동일쌤 말이 너무 느리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저는 2배로 이렇게 들었어요. 사실 금방 쑥쑥 진도는 엄청 빨리 나가는데 좀 많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좀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 있었고 직강을 와서 수업을 들어오는데 막상 또 앞에 계시니까 또 상호작용하면서 수업하니까 또 막상 느리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컸고 아무래도 이제 동일쌤 수강생들이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전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거나 뭐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쓱 이렇게 오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쿤인의 그 집단 경각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뭐지? 그 주변에 서 있는 거 뭐였죠? 이름이? 접근 통제 같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좀 더 집중이 되고 주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동일 선택한 이유가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집이 여기서 저 송파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직강 오기가 사실 좀 거리가 가깝지는 않아요.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여러분 보통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에 처음에는 이제 9호선 타고 오니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몇 번 오다 보니까 사실 공부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핸드폰도 보게 되고 책을 보다 보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돈도 들고 이거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운동이라도 할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통학을 했거든요. 보니까 딱 도어 투 도어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자전거 타니까 또 이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노력 테스트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읽어서 녹음을 이렇게 하고 녹음한 걸 들으면서 이제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쭉 읽어요. 그냥 혼자. 공부 방법과 환경 조성은 무엇이다.
그러다 중간에 이렇게 말도 더듬기도 하고 막 직직 막 이렇게 말 더듬기도 하고 이렇게 쭉 1시간짜리 분량 채우고 타고 쭉 오면 나중에는 이때 말 더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동호대교 지날 때 이때 뭐 지금 심리학 이거였는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똑같은 길을 똑같이 오면서 똑같이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집이 또 있고 뭐 집이 거리가 있고 또 오며 가며 시간들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형성평가 이런 거 매 시간마다 하나요? 누룩 테스트로? 이렇게 물어보시고 무작위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런 거 하나요 지금도? 안 해요? 저 작년에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 일단 갑자기 여기 쌤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시면 이제 딱 말을 하면 좋은 거고 뭘 못한다고 뭐 혼내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한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상호작용 받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방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니까 이제 가방이 다 젖어가지고 책이 좀 젖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수영 가방에다가 이게 책을 넣고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공부를 하니까 저는 운동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런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강 들을 때 단점은 일단은 지금 인강으로도 올라가는 거죠. 아무래도 전 밀리는 게 굉장히 많았고 아까도 말했듯이 2배로 들으니까 빨리 들으는 욕심에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듣게 되고 상호작용이 없는 게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가급적이면 오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런 거를 본인 환경이나 집 위치 이런 거 따라가지고 본인 통제에 본인 스스로 맞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저는 퀴즐렛 만들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노루 테스트에 있는 거 다 퀴즐렛에 이렇게 퀴즐렛이라는 그 사이트 어플이 있어요. 사이트에다가 만들면 다 무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여기 문제 답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 운동학습 관련된 건데 이런 거 쭉 읽어서 녹음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퀴즐렛 하면 이것만 나오기도 하고 돌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거 쓰면 여러분 이제 어디 있든지 좀 중간중간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죠. 저도 저행 방법이 제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 저도 확신을 안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갔던 거고 어쨌든 그 방법을 쭉 밀고 나가가지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학교 수기 같은 걸 보면서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나 쭉 적어봤는데 저는 월별 공부법 이거는 최대한 저는 단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시험 한 번 보잖아요, 사실. 근데 한 번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매주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그거를 좀 성취해 나가는 걸로 목표를 많이 세웠어요. 제 스스로. 예를 들어서 7월에 이제 G스쿨 모의고사 있죠. 막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름에 있으면 그거를 내가 만점 맞아보자. 동현쌤 놀라게 한번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또 5, 6월 이때는 또 그 달마다 또 형성평가를 다 외워보자. 또 이런 것도 있었고 3, 4월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올해는 기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강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최대한 짧게 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성취를 많이 해보면 이렇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시험까지 가 있거든요. 그 7, 8월 그 모의고사 보고 또 8, 9월에 영역별 모의고사 보면 그것도 매주 70점 넘어보자 목표를 매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가지고 쭉 적어온 걸 보면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아주 많이 달성을 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많이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원서를 봐야 하나 이런 문제가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원서를 일단은 교육 과정이랑 교수론만 봤거든요. 사실 그게 교재는 없으니까 그 남은 다른 교재들을 이제 집에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동현쌤 그 책을 보기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형성평가 물어보는 거 정말 완벽하게 답하기 어렵고 그 노루 테스트에 있는 거 정말 완벽히 답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번 달에 뭐 운동학습을 하면 다음 달에도 생리학 좀 까먹고 또 생리학 끝나면 또 역학 좀 까먹고 이런 식으로 동일쌤 것만 해도 전 벅차가지고 만약 그걸 정말 다 마스터했으면 원서를 뭐 파고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기출문제와 이 동일쌤 원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론이나 교육과정 그 책은 이제 책이 없으니까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기출과 지도사 공부법 이거 있는데 기출은 어쨌든 저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건드렸던 내용을 나오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동현쌤이 기출 강의할 때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출 문제는 사실 끝도 없이 봐도 저는 다 못 외우겠어요. 그걸 이제 20개는 넘게 쌓이니까 제가 처음 시험에 준비했을 때는 사실 또 기출 얼마 없는데 싶었는데 시험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시험이 14년도부터만 지금 10년치만 해도 엄청 내용이 방대하고 또 거기 건드렸던 거에 파생되는 거 다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 많으니까 저는 기출문제 있는 거 다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되고 계속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에 대한 것도 나오긴 나오잖아요. 심리학이나 이런 생리학 이런 것도 저는 잘 그 시험 객관식이니까 좀 문제 풀기가 쉽거든요. 풀어봤죠. 한 번씩 지도사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가끔 공부 안 되고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쓱쓱쓱 풀어보고 객관식 이렇게 맞춰보고 한국사 풀듯이 이렇게 맞춰보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쓱쓱쓱 노래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키워드만 이렇게 형광펜 칠하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 그만, 뭐 안 나오면 뭐 안 나와도 뭐 그만, 나오면 뭐 좋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지도사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보통 동현쌤이 다 이제 모의사에 다뤄주니까 그런 거 좀 믿고 같이 좀 시간 많이 남을 때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 기출문제 한 번씩 지도사 이런 거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저도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이런 데 앉아가지고 누가 학교 수기 같은 거 하는 걸 선배가 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때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면서 말을 했어요. 당장에 공부를 막 이만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붙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어느 순간 딱 시험날 그 독이 딱 차오르면 그냥 붓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회독이나 공부 시간 이런 거를 저는 일단 뭐 동현쌤이 뭐 50번 이상 뭐 이렇게 몇 번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 최대한 그냥 많이 더 때려붙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생활화 될 수 있게 언젠가 이게 자 물이 차겠지 하면서 계속 그냥 당장 성취가 안 보이더라도 그냥 계속 물 붓는 느낌으로 쭉쭉쭉 읽어 나가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스터디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보통 줌이랑 구글 미트 이런 거 잘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저도 오프라인 스터디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또 가서 좀 놀기도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스터디원 잘못 만나면 또 이게 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막상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온라인 스터디를 매우 추천을 하고 저 온라인 스터디 할 때 학기 초에 마찬가지로 동일쌤 그 노력 스터디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이걸 했어요. 그냥 수업 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훈인의 뭐 6가지 교수 행동에 대해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쭉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줌으로 얼굴 보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터디를 좀 했고 이런 거 했던 게 쌓여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다 김노혜생 교재를 기반으로 노력 테스트 기반으로 똑같은 거를 스터디도 하고 자전거로 듣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계속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전 막 심화적인 걸 막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퀴즐렛이랑 줌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온라인 스터디 많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냥 7월에 제가 굿노트에다 써놨던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우면서 하고 마지막 이때가 시험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월별 목표 써가지고 좀 달성하는 거를 많이 저는 이렇게 제 눈으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거 없애면서 이런 거 노력 테스트 보면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거의 다른 거 많이 안 보고 그냥 쌤의 그 노력 테스트 책만 거의 다 봤어요. 이렇게 이쪽에 나와 있는 것만 다 못 외우겠더라고 솔직히 너무 많아서 또 여기다가 이제 청킹 같은 거 그냥 혼자 먹지로 적어가지고 암기하고 다 이런 거 파일 있으시죠? 아직 안 들어갔나요? 다 이런 노력 테스트 파일은 뭔지 아시죠? 이거 그 책 있죠? 노력 테스트. 네. 그리고 파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패드 이런 데 넣고 다니면서 보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부터는 이제 영역별 모으고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이날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 거 전 달력을 정리해가지고 봤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이제 시험 보고 바로 점수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틀렸는지 적고 목표 적고 매일매일 뭐 합격이다 뭐 10월 7일에 뭐 잘하고 싶다 이런 거 적고 하면서 최대한 많이 그 성취 경험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이렇게 단기 목표 나눠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했습니다. 또 이날 다 하면 또 기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에 안 썼어요. 좀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냥 지울 수 있게. 저는 시험장 뭐 팁, 슬럼프 극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슬럼프 팁 먼저 말씀드리면 저 슬럼프도 한 2번 정도 왔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공부하기 싫었던 게 있었고 저는 그때 연애하고 있었어가지고 여자친구랑도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있었고 2번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운동이나 또는 이제 그 비슷한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방법에서는 이제 계속 결국 이거죠. 계속 물 붓는 거. 뭐 그거랑 처음에 말했던 그 마음가짐 생각하면서 내가 교사가 왜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했던 게 극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엄청 지금 불안하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서울 보면 좀 큰 학교 가거든요. 체육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면 이제 학교도 엄청 넓고 사람도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즐기려고 내가 앞으로 근무할 학교다 생각하면서 학교도 이렇게 괜히 둘러보고 이렇게 또 점심시간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걸어도 보고 내가 체육 수업할 공간이니까 운동장도 한번 걸어보고 이런 거 하면서 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팁 같은 거는 이제 동영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주관식 시험이지만 객관식 시험 같이 조건을 다 쓰고
그 안에서 내가 아는 거 다 쓰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주간 시험이지만 객관식처럼 푸는 거, 저는 이게 올해 엄청 많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야 될 게 올해 엄청 뭐 많고 막 복잡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글로 적은 다음에 이렇게 형성평가 풀듯이 푸니까 훨씬 좀 쉽게 풀렸거든요. 과거에는 시험이 이렇게 딱 보면 보통 시험 딱 피면 이거다 막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러면 사실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절대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조건 알더라도 무조건 다 문제 쓰고 조건 쓰고 A, B 막 이런 거 다 썼던 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봤었는데 시험이 쉬웠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이게 어려운지 느낌이 딱 왔었어요. 쉬울 때는 딱 이게 쉬운지 느낌이 왔었고. 근데 이게 어려우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보면 내가 처음 보는 게 있다. 올해 시험에는 그 처음에는 저 1페이지에 GI 지수 있었죠. 그게 보고 뭐지 이렇게 싶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보면 다 틀리겠네 어차피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려우면 오히려 그냥 실수는 안 하겠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이 딱 봐도 쉬우면 쉬우니까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장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1차 점수가 엄청 많이 높진 않아가지고 1차 점수는 딱 컷에 거의 걸리고 그 다음 2차에서 많이 뒤집은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2차 혹시 시험을 봐보신 적 계시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2차를 처음 가서 처음 해보고 바로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거는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나눠가지고 여기를 좀 공략을 많이 하자. 저 같은 경우 실기를 되게 잘했어가지고 실기를 많이 공략을 하자. 그리고 좀 지금 당장 한다고 엄청 눈에 띄게 안 늘 것 같아. 뭐 면접 같은 거 뭐 나올지도 모르고 정확히. 그러니까 면접은 좀 더 이게 뭐 하긴 했지만 좀 더 실기보다는 좀 비중을 낮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거 수업 실험에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동현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한번 여기 수업 실험 한번 또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동현쌤한테 조언도 듣고 그걸 기반으로 많이 잘 배웠는데 근데 동현쌤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면 된다 말했었거든요. 그때 끝나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무슨 저 언제 가도 돼요?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이렇게 수업 실험하고 이러면 사실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그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저는 동현쌤을 이용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수업 실험을 하면 2차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극복 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됐을 때 내가 이거 시험 붙을까? 이런 생각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그때 이제 저는 모범 답안 들고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거 내가 틀린 거랑 내가 정말 맞출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 몰랐던 것 같은 거, 뭐 브라이튼 선언 막 이런 거, 뭐 이 당시 경험, 뭐 이런 것들, 뭐 선수 평가 이런 건 보고 이건 틀릴 수밖에 없네 싶은 게 6개니까 내 74점은 맞겠네. 이것만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실수로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거 엄청 많죠. 이런 것들만 이런 거 많이 체크하면서 많이 보면 저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2차 할 때도 좀 목표 점수를 적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잘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뭐 또 면접 점수는 목표 점수가 이렇게 있었고 또 실현 점수 이렇게 있었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써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역대 2차 컷이 또 있어요. 이게 2차 컷도 있거든요. 2차 컷 이만큼 나오면 되고 이만큼 나오면 되고 올해도 81만 나오면 된다 해가지고 목표한 대로 이렇게 목표를 해도 이렇게 목표에서 연습을 했고 좀 어느 정도 그대로 됐습니다. 보고 연습을 하고 계속 이거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와서 쭉 펼치려고 하니까 무슨 말 할지 엄청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그때 다 달랐는데 보통 운동을 무조건 1시간에 했어야 돼가지고 학원 안 오는 날에는 오전에 교육학, 뭐 행정심리 끝내고 점심에 수영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수영을 등록을 미리 해놔요. 가서 수영을 1시간 또 하죠. 그리고 거기까지 오면 이제 반 끝났으니까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뒤에 전공 공부를 하고 저녁에 또 한 번 산책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으로 저 나눠가지고 했어요. 전공은 또 이제 뭐 월요일에는 뭐 역학, 뭐 화요일에는 측정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별로 이게 하면 딱 일주일 떨어지거든요. 보통 교수론이나 교육과정 하루에 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전 이런 식으로 시간 막 다 정하진 않고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잔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저는 기출에 나왔던 걸 다 그 책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놨고 회독하면서 그냥 한 번 더 본 것 뿐이죠. 기출은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출 내용들이.
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만족도 저는 사실 기간제 교사를 1년 반 정도 하고 왔던 거라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일단 끝나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학생들은 저는 원래 너무 예뻐하고 좋았던 거, 제가 지금 중1 담임 맡아서 지금 이 시기에 엄청 바쁘고 거의 뭐 애들이 정말 와서 막 쫑알쫑알쫑알 대면서 엄청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좋죠. 만족도는 거의 지금은 최고죠. 일은 힘들어요, 매우. 사실 다 퇴근을 보통 칼퇴 못하고 맨날 한 6시까지 있다가 집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일찍 온 거고, 보통 6시 퇴근해가지고 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좀 힘든 환경이긴 한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니까 저는 너무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그렇게 하면 되죠, 일단. 근데 그게 정말 매주 이렇게 그냥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어쩌다 한번 그런 거고, 아니면 전 최대한 주말에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했어요. 주말에 좀 쉬는 날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좀 최대한 주말에 그날에 좀 할 수 있도록, 그 주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을 때는 그 부분을 그냥 노루 테스트만 보고,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시간 없으면 그냥 책 안 보고,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정말 회독 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많죠, 그럴 때. 그럼 이제 정신이 정말 중간에 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건가 하고 전 페이지 기억 안 나고 이럴 때인데, 저는 최대한 읽으려고 했고, 저는 그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노르스테이트를 봤거든요. 먼저 빈칸을 먼저 보고 제가 다 읽어보면 약간 그 부담스러운 페이지가 있어요. 딱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여기 좀 싫은데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페이지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조금 쉬운 거나 내가 다 인출이 되는 곳은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보고. 근데 만약에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그냥 쓱쓱 넘기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 걸로 좀 한 번 좀 체크를 많이 했어요. 하루하루를. 저는 일단 다 읽고, 저는 일단 제일 우선적인 목표는 그 동영생 모의고사를 전 80점을 맞고 싶었거든요. 물론 결국 못 맞고 끝냈어요. 근데 그게 지엽적인 부분도 조금씩 나오니까 못 맞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전 최대한 그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올해 공부가 몇 번 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기출 같은 거 알고 했으면 더 지엽적인 것도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쉬운 것도 다 틀리고 있으면 정말 좀 기출 위주로 많이 봐야겠죠. 기출 체크된 부분을 위주로 봐야겠죠. 저는 일단 제가 올해 공부를 해서 저는 이제 미리 붙은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정보를 받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다음 카페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 한마음이나 뭐 북소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 2차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서울 실기를 대충 얼마 하면 얼마 받는 게 궁금했었고, 또 면접을 어느 정도 답을 해야지 이 점수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올해 좀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어요. 만들어서 좀 글을 좀 올려고 하면 좀 더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또 공부하는 거는 보통 2차에서 스터디 많이 구하거든요. 면접은 타교과랑 하면 좋고, 그리고 수업 실현은 동교과랑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봐달라고 많이 하고, 뭐 동현쌤이나 아니면 본인 붙은 선배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엄마 아빠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저도 막막하게 정말 시작하고 막막하게 거의 끝났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크게 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열심히 한다면. 네, 잘 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